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전문가 베니아 김태훈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거든요. 원래는 같이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외벌이로 바뀌면서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경공매랑 청약이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그 두 가지 방법의 부동산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저한테는 청약이 더 많이 맞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바쁜 직장인이나 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들도 충분히 시간적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신축 아파트가 될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수익의 폭이 크고, 그래서 한 1년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한 1년 시점 후부터는 조금 청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뭐 청약, 그다음에 일반 매수, 그다음에 입주권, 경공매, 보통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사실은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투자금도 많이 들고 또 내가 공부를 조금 오래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청약은 주어진 조건이 어떻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다 라고 하면 다자녀 특공을 쓸 수도 있고, 군인으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군인 특별공급을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 근무한 지 뭐 3년이나 5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특별공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누구나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고, 사실 그거를 내가 한번 공부해 놓으면 내가 혹여 되지 않더라도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친구나 그런 조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한 번은 청약 공부를 해 놓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평생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기로 여러분들께서 마음 먹었다고 하면 방향성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성이라고 하면은 현재 나의 상황에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게 맞는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뭐 청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프리미엄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1인 세대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고민이 많을 텐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곧 결혼을 할 거고 또 아이를 가질 거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또 신혼부부들에게 특별연금을 통해 뭐 청약 제도를 많이 개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약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맞벌이 부부고 고소득자인데 이런 특별연금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연봉이 높기 때문에 그냥 프리미엄 매수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에게 어떤 투자 방법이, 어떤 내 집 마련 방법이 맞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고, 근데 떠올려 보려면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사실은 너무 딴 나라 이야기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1년 앞서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지인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부동산 카페나 이런 곳에서 본인들의 경험담을 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1년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고, 또 내 집 마련에 이어서 또 투자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경험담을 진솔하게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죠. 나는 청약을 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일반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 뭐 이거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 내가 나는 그럼 청약을 해야겠어. 아니야, 나는 뭐 경공매를 해야겠어. 방향성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공부 방식인데, 그 공부 방식은 책을 통해서 하거나 강의를 통해서. 사실은 책이나 강의는 그 저자가 이 독자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조언을 주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이 강의를 보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것보다는 이런 건 주의해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단 책과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맥락, 이 청약이 처음과 끝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이렇게 한번 좀 맥락을 보고, 그러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그 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나한테 어떤 투자 방법이 맞는지 떠올려 보고 투자 방식을 찾았다고 하면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큰 맥락을 잡는 게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 때 전공 정할 때도 뭐 한 1년 정도는 자유전공 하다가 그 다음 2학년 때부터 본인의 전공을 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공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이제 선배들과의 대화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바로 앞선 1년, 나보다 1년 앞서서 경험했던 그 선배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좀 빗대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청약은 민영주택과 그 공영주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질문해 주신 월 2만 원이냐 10만 원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공분양 그리고 공공임대에 관련돼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적용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월 10만 원씩 누가 얼마만큼 가장 많이 납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3기 신도시도 지금 현재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누가 오랫동안 불입을 했느냐, 그 기준을 따질 때는 월 10만 원이라는 게 기준이 되고, 이제 민간 분양을 볼 때는 월 10만 원으로 보진 않고 통장을 가입하고 나서 1년이나 2년이 지났느냐,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입된 시점에서 예치금이 충분히 불입되어 있느냐, 그 기준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월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 지났을 때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불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놓고 1년이 지나면 250만 원을 총액을 채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광역시 단위에 또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치금과 전용 면적에 따라 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예치금 표를 한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을 불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치금은 청약 통장을 담보 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 1,000만 원에 90%에서 100%까지도 담보 대출이 돼요. 한 3% 정도 이자로. 그래서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담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예치금을 조금 더 많이 넣고 그걸 가지고 담보 대출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큰 평형을 넣을 때 예치금이 넉넉하게 불입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청약 신청을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치금을 조금 넉넉히 넣어놓고 담보대출 받는 게 좋다. 네. 부부라고 하더라도 통장 각각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청약 통장을 한 명이 가입받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남편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배우자가 통장이 남아 있잖아요. 그 통장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청약 통장은 부부라면 반드시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청약 통장에 당첨이 되면 꼭 계약서를 수령하잖아요. 네, 그 수령하고 나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기존에 가입했던 통장은 해지하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가입을 하셔야 이제 그게 다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표현을 했지만 청약 통장은 이제 영화 티켓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한번 영화를 보고 영화가 다 끝나면 그 티켓은 버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화를 볼 때 이제
새로 구매를 하는 것처럼 청약 통장도 당첨이 되면 효력이 상실되니 그 이후에는 새롭게 가입을 하는 게 좋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청약이라는 게 내가 오랫동안 무주택자 지위에서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고 또 특별연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첨될 수 있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대감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 통장을 가지고 이 가점을 가지고 좋은 것에 써야지. 그래서 어떤 단지가 나왔는데 너무 비싸거나 또 내가 원하는 입지 조건이 아니거나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타입에 넣거나 아예 넣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입지에 원하는 가격의 분양이 나왔는데 신청을 하면 내가 당첨될 확률이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대 수준의 한 60%만 만족해도 신청을 해봐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사실 남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약간 욕심을 줄이고 일단 당첨을 목표로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일반고사 가점이 50점이다 라고 하면 나와 같은 50점들은 어디에 쓸까? 네. 어떤 타입에 넣을까? 어떤 단지에 넣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경쟁에서 떨어지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쓸 단지나 타입을 생각해서 그걸 피해 가는 거죠. 나는 일단 당첨을 우선으로. 네. 그러면은 이 당첨을 우선으로 하려면 청약홈 사이트에 가면 당첨 커트라인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커트라인, 내가 원하는 A라는 단지가 있는데 그 A라는 단지의 커트라인을 예상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그 인근에서 분양했었던 B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55점이 커트라인이고 하면 나는 거기 이제 피해서 가는 거죠.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커트라인을 확인해보고 나의 당첨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인 가구가 그간의 청약에 있어서는 약간 청약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세대원이 없으니까 가점도 낮고 특별연금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금은 또 많지 않다 보니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좀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올 11월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청약 사각지대가 해소가 됩니다. 생애 최초라고 해서 생애 최초 특별연금이 1인 가구에게도 그간에는 이제 결혼을 해야 주어졌는데 자격 조건이 됐는데 이제는 1인 가구도 30% 물량이 추첨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 가구인데 청약에서 조금 관심이 없었다고 하셨더라면 이제는 올 11월부터는 생애 최초에서 30% 물량이 1인 가구를 위해서도 생기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데 이제 1인 가구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사실은 주말에 온전히 공부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아이를 보고 또 집안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부동산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데 반대로 1인 가구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충분히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고 또 부동산 임장이라고 해서 내가 궁금했던 지역을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확보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아이를 아직 키우지 않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주거지의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금이 없을 때는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을 뭐 잠시 구해서 그렇게 좀 같이 살면서 투자금을 뭉쳐서 한 계약금 정도는 마련해 놓고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실제로 최근에 그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20대 미혼의 여성분은 또 아파트를 하나 계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셨냐면 청약 이후에 정당 계약까지 끝나면 이제 자녀 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부적격 세대나 아니면은 포기 세대가 나오면
그 물량이 누구나 와서 선착순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사실 이 자녀 세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그리고 평일날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단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잘 해놔야 사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잡을 수 있는데 그 미혼 여성분은 인천 주안에 아파트 단지가 자녀 세대가 떴고 그게 평일날 떴어요. 근데 그 단지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상복합의 분위기, 인천이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았을 텐데 자녀세가 나올 때쯤에 다시 인천이라는 그 지역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그 상품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이제 공고문을 올려드렸더니 그걸 보자마자 이제 회사 팀장님한테 배가 아프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출발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남은 동호수 뭐가 있나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거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고르고 이제 계약을 했고 지금 한 2억 정도 올랐죠. 그래서 오히려 미혼 세대라고 해서 너무 좌절감을 안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나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런 장점을 좀 적극 살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